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한 주는 또 잘 보내셨나요? 지금 격동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간 뭐 어떻게 될지 뭐 9일 이후에 이제 결과가 나겠죠.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하여간 조용하지 못한 세상인 것 같네요. 거기다가 또 뭐 이번에 선거 투표 날 또 이렇게 오후, 저는 오전으로 알았는데 오후더라고요. 오후 6시부터 이제 5시인가? 5시부터인가 6시부터인가 뭐 해가지고 일반인 투표 끝나면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분들 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신문에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계속 이렇게 뭐 의사 선생님들이 기사를 달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선고용이다. 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푸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100%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초창기에 코로나 확진에 걸렸다가 완치된 분들이 있거든요. 치료받고 나오신 분들도 항체가 안 생기니까 백신을 맞으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치료받고 나와서도 백신을 맞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때는 왜 침묵했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에 감염돼서 나섰으면 항체가 생겼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데 백신 맞으면 생긴다라는 말은 그럼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한번 제가 한번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져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러니까 왜 꼭 그럴 때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반부터 흥분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속고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거죠. 혈압 수치고요. 다른 건 다 모르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수치는 나이를 먹을수록 쫓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혈압 예를 들어서 120에 80, 그건 정말 20대에 해당되는 얘기지 60대,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해당되는 얘기들이 결코 아니거든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20에 80이 그러면 7살짜리 어린아이도 120에 80이고 90대신 어르신도 120에 80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표준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흥분할 일은 아닌데 그래서 오늘 선정한 책은 이런 책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았으면 이런 책까지 나왔겠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콜레스테롤 수치 높아도 건강에 이상 없다라는 제목까지 달려 있고요. 작은 이제 이게 원래 제목이 뭐냐면 의사가 말하지 않는 콜레스테롤의 숨겨진 진실,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그래갖고 스티븐 시나트라, 조니 보든이란 두 분이 지은 책인데 저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티븐 시나트라 분은 심장 전문의이며 미국 심장학회 정회원이자 영양학회 정회원,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이다. 현재 코네티컷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과 임상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발행되는 소식지 심장 건강 영양의 편집장이며 시나트라 솔루션 그래서 뭐 심장 대사, 그다음 심장병, 지금 바로 뒤집자, 8주 만에 혈압 낮추기 등 많은 저서를 발표했다. 이런 분이고요. 현직 의사고요. 조니 보드는 건강 미신 격퇴자를 자칭하는 식품 영양학자이자 체중 감량 영양 전문가다.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 150가지, 탄수화물 적게 먹기 등 식품과 건강, 장수에 관한 12권의 저서가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책을 쓴 거죠. 뭐라고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얼마나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았으면 이런 책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뭐 보통 제가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3주에 한 권 정도, 뭐 길면 3주에 한 권을 해드렸었는데 이 책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구애 안 받고 그냥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추천사를 잘 안 읽는데, 어떤 책을 사도 추천사는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추천사를 읽게 되면 그 틀에 갇혀서 그 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데 이 책은 추천사를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누가 했나 이렇게 추천을 했나 했더니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 전문 기자 신재원 선생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뭐 박사님이시겠죠. 전문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의사라는 거죠. 의사인데 이제 가정의학과 전문의 하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의학과가 굉장히 뭐 이렇게 실력 없는 분들이 가는 곳이라고, 뭐 최고는 외과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실력 많은 분들이 가정의학과를 가세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가정의학과는 현대의학뿐이 아니고 영양학, 뭐 그다음에 뭐 각종 걸 다 알아야 되거든요. 생활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는 분들이 가정의학과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제가 이거를 읽었었는데, 이제 추천서에 어떤 얘기, 첫 페이지 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콜레스테롤의 고정관념을 뒤집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동안 각종 심장병의 원흉으로 지목된 콜레스테롤의 누명을 벗겨주면서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약물인 스타틴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비중이 훨씬 높으므로 계란 노른자나 새우, 오징어 등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중 하나는 스타틴이라는 약물로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사망률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생이 약간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러나 체내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 감염과 같은 다른 사망 요인을 증가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사망률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고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같은 성호르몬과 비타민 D나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로 인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주요 성분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으면 근육 감소나 피로, 우울증, 성욕감퇴 같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뭐냐면,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포화지방과 관련된 것이다. 그동안 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포화지방이 사실은 심혈관계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진범은 바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과당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폭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의학에서는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소위 골드 스탠다드가 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약물 치료는 최후의 수단이며 바른 먹거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새삼 중요하다고 느껴졌다라고 추천사를 적었어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해 주는 거예요. 세포막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적게 되면, 특히 뇌세포막은 콜레스테롤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어르신들한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고, 저희 때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분들에게 여쭤봐도 제일 걸리기 싫은 게 뭐냐, 치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치매. 암보다도 더 싫대요. 근데 콜레스테롤이 적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추천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 책은 총 9개 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첫 장은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 콜레스테롤은 해롭지 않다. 3장에서는 심장질환은 염증에서 시작된다. 4장은 식생활 속 진정한 악마는 당이다, 당. 5장, 지방은 해롭지 않다. 6장, 스타틴 사기극을 아십니까? 7장, 심장도 영양보충제가 필요하다. 8장, 스트레스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살인자다. 9장, 생활 속 건강한 심장 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2장으로 넘어가서 의학 역사상 1장부터 해드릴게요. 1장은 이제 뭐 거짓말 얘기부터 나오니까 뭐 하여간 이렇게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기초로 해서 이거를 녹화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영상을 보셨다고 해서 약을 끊으라거나 뭐 병원을 믿지 말란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약도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알고 드시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서문에 보면 저자 서문이 첫 번째 제목 1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내 몸의 간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심장질환으로 죽이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은 콜레스테롤은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다라고 이제 서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8페이지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날에도 수많은 의사가 옛날 옛적 의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아직도 수만 명의 의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질병을 결코 순하다고 할 수 없는 약으로 치료한다.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치 200년 전 의사들이 했던 것처럼 확고하고 집단적인 생각에 따라 이와 같은 위험한 치료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질병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체내 콜레스테롤 증가이다. 그러면 200년 전에 의사들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죠. 쉽게 얘기하면은 모든 치료를 할 때 거머리를 붙여서 피를 빼냈다든지. 그 전에 제멜바이스, 스위스의 그 제멜바이스 박사 같은 경우는 산용열로 산모들이 되게 많이 죽는 거를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죽을까? 집에서 낳으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산모하고 아이가 죽질 않는데 병원에서만 출산을 하면 이 사망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굉장히 똑똑했던 의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이 의과대에서 시체 부검을 하면서 수업을 하다가 출산을 한다 그러면 바로 와서 손도 안 씻고 바로 이제 출산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돼서 사망률이 높은 거예요. 였던 거였죠. 그거를 발견하고서 수술하기 전에 손을 씻거라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의사들은 전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신성한 의사의 손이 균이 감염되겠냐? 저거 미친놈이다. 그래갖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려갖고 결국 정신병원에서 죽죠. 제멜바이스 박사가. 근데 지금 의사들 병원 수술실 들어갈 때 손 안 닦고 들어갑니까? 2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직까지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자들이 하는 겁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한 물질이라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어디서 주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간의 제일 기능은 뭐예요? 해독이죠. 어떤 것이 들어와도 해독부터 하는 것이 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 500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든다고요. 근데 간에서, 내 몸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심장질환을 일으키겠냐고요. 한번 골똘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강력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담즙산도 존재할 수 없고 비타민 D, 성호르몬도 사라진다. 모두 콜레스테롤이 기본 성분이 되는 물질이다. 세포막도 안 됩니다. 세포막 형성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요즘 현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비타민 D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야지 햇빛을 받아서 그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비타민 D. 비타민 D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제 동영상 앞에 거 있습니다. 비타민 D 얘기를 보시게 되면 호르몬이라고 볼 정도,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이라고 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 D거든요. 첫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암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비타민 D를 많이 만들려면 그 재료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다는 게 아니고 적정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콜레스테롤이 있어야만이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햇빛을 쬐고 비타민 D가 생성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20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60년 전 한 연구자가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바로 지질가설의 주장자인 안셀 키즈 박사이다. 그는 음식물로 섭취하는 지방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상승시킨다는 가설을 처음 제기했고 몇 년 후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늘리는 진짜 원인이 포화지방이라고 믿었다. 이런 믿음은 포화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장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지질합성 이론의 탄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질가설로 불린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는 얘기입니다. 21페이지에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지질가설을 토대로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좋다고 홍보된 식단이 오히려 B형 LDL의 체내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점이었다. 바로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이다. 이렇게 저지방식이 널리 권장되는 상황에서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오히려 이 B형 LDL 입자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B형 LDL이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나쁜 콜레스테롤도 A형과 B형이 있어요. 제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A형과 B형이 있는데 B형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좋은 거죠. B형은 우리 몸에 해를 안 끼치는 콜레스테롤인데 얘를 감소시킨다라는 거예요. 또한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은 B형 LDL과 상반되는 커다랗고 부푼 형태의 A형 LDL 입자는 몸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A형이 안 해롭네요. 아니라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포화지방이 그 B형을 낮춰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체내 LDL을 감소시키는 약은 이로운 입자까지 모조리 감소시킨다. 항생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항생제 균을 잡죠. 세균을 잡죠. 그렇지만 유익균도 다 죽여버리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화지방은 B형 LDL 수치를 감소시켜준다는 거죠. B형이 문제를 일으키는 LDL인데 B형 수치를 감소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얘를 늘리는 건 뭐라고요?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특히 과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서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은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포문이 열리는데 2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잘못된 정보, 과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연구 결과, 업계의 탐욕, 사기에 가까운 마케팅, 이런 요소들이 한데 모여 의학계 역사상 가장 무너뜨리기 힘들고 가장 막심한 피해를 낳는 괴담이 만들어졌다. 바로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는 주장이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콜레스테롤은 세포막도 형성하고 또 비타민 D도 만들고 또 성호르몬도 만들어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면 성호르몬도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족 번식의 의욕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 아까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간에서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간 기능 검사를 만드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많이 못하도록 간 기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또 이 동영상을 남성들이 보시면 남성들의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정력이라고 한다면 뭐 목숨을 걸고 덤비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바퀴벌레가 정력에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아마 대한민국의 바퀴벌레 씨가 마를 거예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10년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발기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저희 뭐 친구들도 뭐 먹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나 콜레스테롤 약 10년 먹었어 하는 건 나 발기불능이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물론 100% 다 그런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괴담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괴담이라는 얘기입니다. 28페이지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장질환을 예측하기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다.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히 정상이며 심장 발작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완벽한 정상이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의사가 경고하는 사람의 절반은
심장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고 건강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심장 전문의잖아요. 심장 전문의. 미국 심장학회 정회원이고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다. 위와 같은 지침에서는 포화지방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포화지방 섭취와 심장질환 사이의 관계를 확신할 만한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포화지방을 줄이고 탄수화물을 늘려 섭취하면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트랜스 지방과 달리 포화지방은 악마의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는 전 국가적인 집착증이 결국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는 것이다. 콜레스테롤은 심장 건강과 거의 관련이 없는데 이 무해한 문제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집중함으로써 심장 질환의 진짜 원인은 외면한다. 네, 엉뚱한 데서 찾는 거죠. 예전에 그 성공학 자기개발 책에도 그런 내용으로 읽은 적이 있는데 어느 남자가 어두운 길거리 전봇대 밑에서 뭐를 막 찾고 있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 못 찾아요? 그랬더니 열쇠 찾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럼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렸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저기 어두운 저 골목길 안에서 잃어버렸다. 근데 왜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가 밝으니까요. 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이런 게 아니고 꼭 콜레스테롤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32페이지에 사람들이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 1990년대 초에도 포화지방은 AI의 콜레스테롤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였지만 LDL보다 HDL의 농도를 훨씬 더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이 HDL 수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요. 그런데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장질환에 자꾸 걸린다고 포화지방 먹지 말라고 하면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서 LDL 수치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심장 전문의가 하는 얘기입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관련성에 대해 사람들이 세뇌당했다는 것이 애니그 박사의 생각이다. 그에 따라 박사는 크림, 버터, 풀을 먹고 자란 동물의 고기와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 등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심장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니그 박사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섭취에 대한 잘못된 공포감으로 그런 식품을 일제히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식용유, 가공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으로 대체한 시점부터 전 세계에 비만과 당뇨병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애니그 박사가 뭐 하는 분야냐 하면은 미국의 가장 저명한 지질 생화학자로 꼽히는 메리 애니그 박사.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트랜스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라는 얘기지. 예, 포화지방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섭취에 대한 잘못된 공포감으로 포화지방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식용유, 가공탄수화물, 트랜스 지방으로 대체한 시점부터 비만과 당뇨병이 발생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35페이지에 동맥 손상이 생기는 진짜 원인은 산화와 염증이며 콜레스테롤은 무고한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연구와 보고서가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산화와 염증 반응, 여기서 당분과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인체의 노화 과정이 뚜렷하게 가속화된다. 포화지방하고 관계없고요. 콜레스테롤 수치하고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염증과 산화라는 거죠. 산화와 염증 반응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심장질환이. 37페이지에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을 지켜본 시나트라 박사. 시나트라 박사라는 심장 전문이랍니다. 나의 친구인 스티븐 시나트라는 심장 전문의이자 전문 심리치료사 겸 영양사다. 그리고 나와 함께 미국 영양학회 소속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시나트라 박사가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의사는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면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라고 권한다. 꼭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까지 한다. 환자가 동맥질환이 있는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몇 살인지 개의치 않고 똑같이 그렇게 권고한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또 38페이지에 벤더빌트 대학의 생화학자인 조지 만 박사는 콜레스테롤을 심장질환의 지표로 보는 가설을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라고 말했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는 안타깝지만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합창소리에 묻혀 있었다. 39페이지에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며 간, 뇌를 비롯해 인체 거의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왜 모든 세포에서 만들어질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효소를 통해 비타민 D, 성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소화와 지방 흡수를 돕는 담즙산염으로 전환되어 체내에서 사용된다. 또한 세포를 둘러싼 막과 세포 내부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물질이다. 특히 뇌에는 체내 콜레스테롤 양의 4분의 1에 달하는 콜레스테롤이 있으며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수초의 섬유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의 5분의 1이 콜레스테롤이다. 각 신경 간의 의사소통도 좌우한다. 체내 콜레스테롤의 양이 줄어들면 인지기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나이 먹으면 인지기능을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다니까요. 수초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절연체,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 흘러가는데 새지 못하도록 전선에 피복 쌓여있듯이 싸져 있는 미엘린이라고 하는 게 얘도 콜레스테롤의 원료라는 거예요. 얘가 벗겨져서 신경이 누수되면 나오는 게 다발성 경화증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40페이지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건강한 일반인 10만 명을 대상으로 15년 이상 실시한 연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감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스타틴계 약물을 끊은 뒤에 힘, 에너지, 식욕, 생기가 되살아났다고 말한다. 네. 4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콜레스테롤 치료가 전체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 여러 연구진이 우려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콜레스테롤 정책에 관한 논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보고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42페이지에 스타틴계 약물은 항염증제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아니고요. 스타틴 계열의 약이요. 항염증제라는 얘기예요. 염증을 낮춰준다는 거예요. 염증이 낮아지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거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보다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훨씬 강하다. 하지만 염증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천연 성분의 영양 보충제나 식생활 개선,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방식의 변화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타틴 계열의 약물로 콜레스테롤을 낮췄을 때 동반되는 수많은 이상 증세와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마늘도 있고요. 코엔자임 Q10 영양소도 있고요. 지금 이 전문의가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천연 성분의 영양 보충제. 마늘.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충분히 먹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생마늘을 먹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긴 하지만 큰 문제들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마늘 먹어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항염증 작용이 강하니까. 또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항염증 작용이 있잖아요. 오메가3도 항염증 작용이 있고 꼭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셔야만 하겠습니까? 뭐 또 의사들이 이거 보게 되면 또 뭐라고 할 수는 있겠다.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약을 선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45페이지에 보게 되면 결과가 아주 좋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연구를 올린 거예요. 미국 의학계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심장질환을 일으킨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 따라서 그와 반대되는 불편한 증거가 있다면 그런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을지언정 그냥 무시하거나 오히려 해명하려 애쓴다. 왜요? 아까 앞에서도 저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6페이지. 새로 개발된 신비의 약
바이토린은 예상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었다. 기존 스타틴계 약물보다 감소 효과가 뛰어났다.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심장질환도 줄어들게 되었으니 회사 주주들과 파티라도 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 바이토린을 복용한 사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곤두박질 쳤지만 일반적인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한 사람들에 비해 혈관에 더 많은 플라그가 형성됐다. 동맥벽은 거의 2배 더 두꺼워졌다. 결국 콜레스테롤은 훌륭하리만치 낮아졌지만 심장질환 발생 위험은 오히려 크게 상승한 것이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환자가 사망했습니다라는 말이 떠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장이 끝나면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을 일으키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로는 심장 발작을 예측하기 힘들다.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의 절반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중 절반은 심장과 동맥이 건강하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것만은 꼭 알아두라고 저자들이 이제 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해놨네요. 굉장히 흥분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듣고 뭐 약을 끊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약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자들도 얘기하는, 전문의들도 얘기하는 생활 습관 바꾸고 천연 식품들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알아보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